MLB, 다문화를 말하면서 선입견은 여전했다. 메이저리그는 겉으로는 다문화 리그를 지향한다. 국적 불문, 실력으로 평가받는 무대라는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히 아시아 출신 야수들에 대한 평가와 기회는 언제나 제한적이었다. 이치로 스즈키는 MLB 통산 3,000안타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해설자들이 그의 장타력 부족을 단점이라 폄하했다. 추신수는 2010년대 후반까지도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프레임에 갇혔으며 그 이유는 조용한 성격과 비백인이라는 점이 교묘히 결합된 평가였다. 박찬호가 활약하던 시기에는 감정 조절이 부족하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미국식 문화와 다른 표현 방식에 대한 오해였다. 즉, MLB는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하지만 아시아 선수를 바라보는 잣대는 늘 숨은 기준이 있었다. 김혜성에게 가해진 장기적인 벤치 자원이라는 표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로버츠 감독 체제의 구조적 문제, 믿는 선수만 기용한다. 레이 다저스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체계적인 구단 중 하나다. 하지만 그만큼 감독의 신뢰 체계는 보수적으로 운영된다. 로버츠 감독은 2016년 부임 이후 별표 믿는 선수만 계속 기용하는 스타일 별표로 유명했다. 2021년 부진한 코디 벨린저를 끝까지 밀어줬지만 잘하던 게빈 럭스는 2군으로 강등시켰다. 2023년 올랜도 허드슨의 수비 불안을 지적받으면서도 계속 기용했고 결국 시즌 말 플레이오프 탈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올해 역시 고전 중인 맥스 먼시를 기용하면서 김혜성을 배제한 것도 같은 패턴이다. 즉, 김혜성의 기용 문제는 단지 국적 문제만이 아니라 감독의 보수적 운영 철학과 특정 선수에 대한 신뢰 불신 구조에 의해 결정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김혜성에게만 유독 김종이라는 프레임이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다저스의 조용한 권력 구조, 프런트와 감독의 미묘한 긴장. 다저스는 구단 운영 방식에 있어 독특하다. 단장은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프런트와 필드 감독 간 간섭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유지한다. 이로 인해 로버츠 감독은 현장 운영에서 거의 독재에 가까운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구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강점이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감독 책임이 100% 부각되며 구단의 개입 타이밍을 놓치는 단점이 있다. 이번 김혜성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다. 프런트는 내부적으로 별표 국제 마케팅을 고려한 선수 기용 별표를 요청했지만 로버츠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특히 김혜성의 등장이 아시아 시장, 한국, 일본 포함에서 마케팅 측면에서 매우 유리했음에도 그를 활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은 감독의 고립 운영의 단면이다. 결과적으로 팀 내부의 불균형과 다문화 선수의 가치에 대한 무시, 그리고 감독 프런트 간 책임 회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언론의 태도 변화. 이건 더 이상 전술 문제가 아니다. 사건 초기만 해도 미국 현지 언론은 김혜성의 선발 제외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오타니의 발언 이후 주요 언론들은 톤을 바꾸기 시작했다. 더 링어는 김혜성은 스탯상으로 봐도 다저스 내야 중 상위권에 있다고 평가. USA 토데이는 다저스는 아시아계 선수를 선발 기용할 만큼 개방적인 팀이 아니었다고 직격. 뉴요크 타임즈는 이번 사건은 멜비 전체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보도. 특히 선수 개인이 아닌 시스템 문제로 시선을 확장한 언론의 분석은 이 사태를 한 선수의 기용 논란을 넘어서 멜비 문화적 구조 비판으로까지 이어가고 있다. 학계 인권단체 반응, MLB는 진짜 다양성을 원하나? 김혜성 사태는 이제 스포츠를 넘어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인종 다양성과 관련된 미국 내 주요 학계 및 인권단체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유철의 인종연구센터, MLB는 외형상 다인종 리그지만 내부 문화는 여전히 백인 중심 구조다. 스탠퍼드 유니버서티 스포츠사회학과, 김혜성의 기용 제외는 단순히 야구 실력보다 문화적 편견의 결과로 보인다. 아시아계 미국인 권익연합,
에이제 김혜성은 이번 사건을 통해 침묵하는 아시아 선수 프레임을 깨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는 흐름과 일치하며 스포츠계에서의 변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다. 김혜성, 상징이 되다. 어쩌면 김혜성은 지금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그는 단지 뛰고 싶었던 것이다. 팀을 위해,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선수일 뿐이다. 하지만 그가 지금 서 있는 위치는 아시아계 선수들이 지난 수십 년간 부딪혀온 보이지 않는 장벽의 최전선이다. 그의 존재, 그의 침묵, 그리고 동료들의 지지 속에서 김혜성은 이제 단순한 야구 선수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상징이 되었다. 왜 아시아 선수는 기회를 덜 받는가? 왜 똑같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공정한 스포츠 세계에 살고 있는가? 김혜성을 원한다. 빅마켓 구단들의 러브콜. 김혜성의 상황이 알려지자 여러 메이저리그 팀들이 그를 주시하고 있다. 뉴욕 양키스는 최근 부상으로 전력 공백이 커지면서 안정된 수비력을 지닌 유틸리 플레이어를 원하고 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김혜성을 차세대 핵심 자원으로 보고 2에서 3년 장기 플랜에 포함시킬 의사를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역시 이정후와의 시너지를 고려해 김혜성을 상징적인 존재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 7월 말을 앞두고 김혜성은 구단 이적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그가 움직일 경우 이는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MLB 전체의 시스템 변화의 상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시나리오 분석 김혜성의 다음 행보는 현재 김혜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 속에 있다. 1. 다저스 잔류 감독 사과 구단 재신뢰 확보. 5. 가능성 낮음. 로버츠의 사과 없이는 회복 불가. 2. 시즌 중 트레이드 매치 보스턴 등 이적. 5.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성적과 마케팅, 그리고 선수 가치 모두 긍정적. 3. 시즌 종료 후 FA 전환 아시아 복귀 5억 멜비 제도적. 5. 1년 후 FA로 풀릴 경우 일본 NPB 구단들도 접근 가능성 있음.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건 트레이드를 통한 재출발이다. 팬들도 이미 다저스에서 기회를 기대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김혜성의 커리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마무리 야구는 단지 스포츠가 아니다. 김혜성은 더 이상 단지 내야수가 아니다. 그는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그 안에는 사회의 축소판이 있고 문화와 편견, 시스템과 권력이 얽혀 있다. 김혜성의 싸움은 그라운드 위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배제한 구조를 향한 조용한 저항이 지금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그는 침묵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다저스가 김혜성을 버린 게 아니라 김혜성이 다저스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